이번 시간은 어깨 줄이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켓 어깨고요. 자켓 어깨 수선은 좀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보셔야 돼요. 어깨 수선 같은 경우 특히 남성 양복은 더 패턴상 더 어렵고, 여성 자켓도 어깨 수선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성 자켓 어깨 수선이 왜 어렵냐면, 이런 안에 보면 패드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매가 아무래도 이 진동 부분이 바이어스로 재단이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니까 바이어스라는 건 사선이죠. 잘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를 뜯으면 아무래도 그게 아무리 내가 조심하게 뜯는다 해도 이 바이어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늘어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아져요. 그리고 처음에 패턴을 우리가 이제 패턴 공부하실 때 보면 소매산하고 여기 진동도 이제 사이즈를 재서 맞춰서 똑같은 사이즈로 맞춰서 붙이는데, 재단을 해서 붙이는데, 지금 저희는 인위적으로 이 소매산은 그대로 두지만 이 어깨를 진동 부분을 잘라서 수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이즈 오차가 생겨요. 이제 이 안으로 깊이 이제 어깨 위에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1인치예요. 1인치 정도를 줄이면 어쨌든 소매가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붙으면 여기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이 부분들도 작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사이즈가 틀려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진동 부분, 이 아래쪽에서 이 몸판도 살짝은 줄여줘야 돼요. 소매를 달 때. 이제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건들면서 여기도 살짝 품도 살짝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어깨 수선을 할 때 꼭 고객의 단추를 잠근 상태에서 고객의 품을 한번 확인하세요. 여유가 조금 있는지. 내가 많이 줄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1인치 정도가 준다. 그래도 이제 이 품이 괜찮은지 우선 품 확인을 좀 해 보시고, 그리고 요 어깨 수선 하는 거를 맡으셔야 돼요. 지금 우선은 이분은 이 자켓이 오버핏 자켓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 사이즈를 큰 거를 구입을 하셔서, 그래서 어깨가 더 크신 거예요. 가뜩이나 오버핏에 패드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어서 어깨가 큰 상태인데 거기에 사이즈까지 한 치수를 큰 걸 했기 때문에 어깨가 더 크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우선 뜯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뜯으실 때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어깨는 이 어깨점이 있어요. 우리 패턴을 그릴 때도 보면 소매산 어깨에 중심 표시를 꼭 해놓거든요. 그 중심을 맞춰서 봉제하실 때도 어깨를 다는데, 지금 얘는 뜯었을 때 이 어깨선이 봉제한 게 표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어깨 이 위치, 다는 그 위치에 고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표시로. 저 같은 경우는 핀으로 고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초자고 같은 거나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핀으로 꽂아서 고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도 요거 소매 뜯고 촬영을 이어가 볼게요. 뜯으실 때 한번 이제 옷을 보세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런 패드, 어깨 패드가 없는 옷도 많아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는 다 이 어깨 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어떻게 보면 남성 자켓 어깨 수선하는 거에 좋은 예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패드를 붙일 때 지금 차후에는 이거 다 분해한 다음에, 다 뜯고 나서 수선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붙여줄 거기 때문에 이 위치 확인을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패드 지금 안감 고정되어 있는 거, 이 안감은 뜯어 주시고요. 우선 이 패드가 보면 이 어깨 몸판에 이 어깨 끝,
시접 끝 있죠? 시접은 우리가 보통 시접을 대략 1cm 정도를 받기 때문에 1cm 정도 밖으로 나와서 패드가 끝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완성했을 때도 우리가 봉제 1cm 봉제를 해준 선 끝에다 이 패드를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패드 몸판 띄워줄 거고요. 이 패드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 패드를 붙일 때는 항상 지금도 이렇게 손바느질로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차후에 우리 손바느질로 이렇게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패드를 먼저 띄워 주시고요.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차후에 우리가 소매를 다 완성한 다음에 이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거기에 이제 달아줄 거기 때문에 우선 패드 띄워줬고요. 그리고 이 소매에도 보면 얘처럼 소매산이 이렇게 힘이 있게 빵긋하게 서주라고 이쪽에도 얇은 패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이 소매를 띄는 게 아니라 소매를 줄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까지는 뜯을 필요 없으니까 이 소매만 몸판에서 잘 분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봉제할 때 얘가 봉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자국이 남아 있어요. 여기 선에 맞춰서 잘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띄고 나면 이 소매의 중심 표시가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핀을 꽂으라는 게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긴 하네요. 여기 원판에 여기에 소매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표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차원에 꼭 요 핀을 꽂아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뜯을 때 지금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신축성이 별로 없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동 부분이 이렇게 뜯을 때 좀 늘어나거나 심하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원단 트위드 원단이라든지 우리 트위드 자켓 같은 것도 여성분들 많이 입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직감이 성글기 때문에 이렇게 뜯는 사이에 여기 올도 많이 풀리고 그런 거는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쪽가위로 조심해서 뜯어 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런 자켓 어깨 수선 같은 경우는 비용을 꽤 높게 받거든요. 이거는 쉽게 이제 의뢰를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걸 쉽게 선뜻한다.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분들은 어깨를 안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고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원단 그러면은 한 45,000원 정도를 비용을 받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고급 옷이다. 그래서 내가 뜯는 것부터가 좀 조심스럽게 뜯어야 된다. 그러는 원단들은 65,000원까지도 저는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뜯으실 때는 원단이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뜯어 주시면 돼요. 지금 뜯기 다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줄여주는 재단을 시작할 거예요. 하실 때 보면 안감은 굳이 안감도 쳐져 있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감 소매도 우리가 좀 줄여서 달아줘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옷 같은 경우는 보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여기에요. 그런데 이 안감은 그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안감은 어깨를 전체를 다 뜯지 않고 살짝만 위 여기 소매산 부분 한 여기 정도부터 여기 정도만 뜯어서 살짝 안으로 넣어서 그냥 박아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감 소매 수선하는 거는 제가 차후에 한 번 더 따로 이제 뜯을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선 이 겉감부터 재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줄이는 재단부터.
이제 소매를 다 뜯었는데 이제 보면 이걸 뒤집어서 봉제를 하려면 뒤집어서 안감으로 뒤집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창구멍이 거의 대부분 이 소매에 우리 창구멍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소매가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는 양쪽 다 창구멍이 소매에 없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밑단, 여기 보면 여기에 창구멍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옷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굳이 다른데 또 만들지 않고 여기 차후에 이제 세발뜨기로 이건 마무리해 주면 되니까 저도 여기 똑같이 창구멍을 이걸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창구멍을 이용해서 옷을 뒤집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단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이만큼까지 뒤집을 수 있는 공간 창구멍을 해준 거예요. 조심해서 이 옷을 좀 뒤집어 볼게요. 조심해서 구멍이 크게 만들지를 않기 때문에 더 뜯어지지 않게 잘 뒤집어서 빼주고요. 빼주면 이제 소매에 빠진 떨어진 원판 조끼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내가 표시를 해 놓은 지금 여기 대략 1인치 정도 올라갈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줄여주는데, 진동자로 이거는 진동자로 줄여줄 거예요. 항상 작업은 두 개가 같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쪽 어깨랑 여기 파여져 있는 진동 모양이랑 오른쪽 왼쪽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할 때는 앞판 같은 경우 똑같이 한 번에 뜨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떠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중요한 거는 이 안쪽 아래쪽 여기는 크지 않은데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제가 좀 수성펜으로 그려볼게요. 완성선이 지금 얘는 여기에요. 그쵸? 이게 원래 완성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위만, 저는 조금 위만 안으로 들어가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통 패턴을 그릴 때, 재단, 우리 옷본을 만들 때 이런 진동자를 쓰는데, 진동자를 쓸 때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진동자 쓰는 거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하는데, 보통 앞 소매 둘레를 그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 소매 진동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 모양대로 하면 돼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를 썼을 거예요, 처음에 원본은.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은 기존 선 그대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선만 위쪽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선을 그려놔 주고요. 그래서 앞판은 지금 보면 항상 재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직각이 되게 그려줘야 돼요. 여기가. 그렇지 않으면 어깨에 붙일 때 이곳이 뾰족하거든요. 우리가 뒷판과 앞판은 여기는 일직선으로 직각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를 그릴 때도 살짝 직각선 맞춰서 그 밑에 1cm 정도는 그 밑에부터는 이제 곡선을 그려줘도 되는데, 여기는 항상 직각으로 될 수 있도록 여기 직각 해서 지금 조금 조절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우리 공제할 시접선, 완성선 그렸으면, 지금 시접이 얘 1cm 시접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1cm 우리 재단선을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맞는 아래로 했을 때는 여기는 한 0.5 정도예요. 그 이유가 아래에 너무 두껍게 하면 투박해서 투박하니까 나중에 시접은 아래쪽으로 올 때는 내가 박을 0.5 정도 맞춰서 내가 잘라낼 시접선을 그려 놓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오를 거죠. 이 부분은 시접선이 시접량이 될 테니까. 지금 앞판은 이렇게 수정했고요. 뒷판 쪽으로도 해줘야 되겠죠. 뒷판은 항상 어깨가 위로 앞판 쪽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게 만나는 곳은 직각이 되어야 돼요. 지금 보면 얘는 평평하게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를 써서 그릴 때 조금 힘들어요. 우리가 옷 패턴을 그릴 때는 그냥 원단은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넓게 되어 있는 이제 편면에 패턴을 두고 오리는 건데, 지금 얘는 옷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니까 약간 입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기 중요한 건 여기가 직각이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빼주고, 아래쪽은 이 완성선에 맞춰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자를 또 다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엎어서 여기 완성선은 맞고 내가 선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한 번에 그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어색하지 않은 선으로 만드세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조금 파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여기에 직각을 되게 만들어 주는데 좀 어긋나잖아요. 모양을 찾아서 자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파먹지 않도록. 어차피 중요한 건 우리 어깨선이니까. 그래서 전 여기다 이걸 완성선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여기가 일직선이 되어야 옷을 완성했을 때 어깨 끝이 뾰족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1cm, 여기 앞판, 여기 뒷판 쪽 넘어가는 이곳은 직선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접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요 없는 선은 한번 오려내 볼게요. 이거를 오릴 때 한 번에 잘 따내세요. 왜냐면 이 짜낸 걸 가지고 반대쪽을 활용을 할 거거든요. 내가 똑같이 오른쪽 왼쪽을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자로에서 우리가 지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걸 맞춰가면서 곡선을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얘랑 똑같이 반대쪽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려낸 걸 따낸 거를 반대쪽에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잘려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 선으로 얘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오려 줄 거예요. 이렇게 따냈어요. 그런 다음에 반대쪽에 이 모양대로 핀으로 고정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재단을 할 땐 어쨌든 이 옷은 정상적인 옷은 오른쪽 왼쪽 똑같이 재단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너츠 표시 있는 것도 맞춰서 시접도 다 똑같이 재단을 하거든요. 그냥 재단 칼로 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대쪽 따놓은 거를 이 몸판
이쪽 편에 맞춰서 잘 고정을 해 놓고 얘를 똑같이 오려주면 되겠죠. 얘도 이게 가장 정확해요. 어쨌든 완성된 옷은 오른쪽 왼쪽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작업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모양대로 됐어요. 그리고 보면 내가 시접은 여기 보면 이쪽과 이쪽 바란스 맞춰서 제가 1cm 시접으로 우리가 1cm 시접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도 1cm 시접으로 내가 박아주면 되니까요. 똑같은 시접량으로. 그러면 오른쪽 왼쪽이 같겠죠. 이제 소매를 붙여줄 거예요. 소매를 붙여줄 땐 꼬이지 않게 소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소매를 붙여줘야 되는 제가 안감을 뜯지 말라는 게 어느 쪽이 맞는지 방향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얘 안감이 붙어 있는 상태면 그러면 그대로 얹어 놓고 똑같이 만들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꼬이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뜯지 말라고 나중에 재단할 때 뜯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소매 안감 소매에 이제 본쳐 줄 때 뜯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안감도 안 꼬이고 이렇게 달달 꼬이지 않도록 모양을 잘 펴놓고 모양대로 여기가 지금 보면 내가 편하게 갔을 때 겨드랑이 아래쪽 그쵸? 아래쪽 모양이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 중심 1cm 조금 모자라네요. 내가 표시된 것보다 조금 모자라게 됐어요. 어찌됐건 여기 제가 내가 그릴 때 표시해 놓은 여기 시접선이 1cm가 되도록 그 위치를 맞춰서 하세요. 저는 다시 그리지 않고 그냥 살짝 안으로 들여 박을게요. 지금 여기 어깨선, 중심 어깨선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에 내가 여기 어깨선 중심이랑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쭉 핀으로 고정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너치 표시 우리 옷의 몸판 너치 표시 아래쪽 위쪽 이 옷이 보면 전체적으로 다 뜯을 때 보면 위치 자기네 확인하는 위치 너치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진동에 이렇게 맞춰 보세요. 지나치게 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인 거는 이 소매가 약간은 여유가 있어야지 그게 편하게 달아져요. 그런데 제가 무리하게 자를 이렇게 쓴 것처럼 선생님들도 자를 위에 살짝만 올린다고 해서 이 사이즈가 많이 틀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비율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하는 거는 손으로 고정을 해가면서 비율을 좀 맞춰 주세요. 그리고 봉제를 해줄 거예요.
피는 좀 많이 맞추세요. 그래야 봉제할 때가 더 예뻐요. 이렇게 내가 소매 달 걸 표시를 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어깨예요. 그리고 보통 이 밑에 아래쪽도 보통은 너치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이 겨드랑이 만나는 데랑 얘 만나는 선이 지금 같은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옷들은 이런 중간중간에 너치 표시가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뜯을 때 맞춰서 이제 그 부분에 붙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너치 표시가 아래쪽에 없는 건 그냥 편하게 붙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어깨의 중심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매 쪽이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달 때도 소매를 위쪽으로 놓고 달 거예요. 원래 박은 선 표시 보면서요. 이렇게. 지금 보면 얘도 중간에 너치, 맨 처음에 옷을 만들 때 너치 표시했던 게 있어요. 비교적 얘는 잘 맞아요. 그래서 이 둥글게 소매 진동을 박아주면 되겠죠. 미싱으로 갈게요.